1950년 9월 15일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해안으로 돌격했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에 앞서 폭격을 맞은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월미도. 작전 개시 닷새 전인 9월 10일, 미국의 네이팜탄이 마을로 쏟아진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굉장한 요란한 소리가 꽝 하면서 꽝꽝 하면서 어머니가 들어와가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빨리들 나가자고 기총소사하면서 폭탄으로다가 갈기는 거예요. 민간인 집은 태워버리느라고 네이팜탄으로다가 쓸어버리고 가상사리에다가 레이판탄을 터뜨리고 불을 지르니까 가운데 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계속된 폭격으로 마을은 전설이었고 살아남은 이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을 돌아서고 없고 바로 미군이 돌아섰어요. 다 잃었죠. 하나 먹고 몸만 뛰어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뛰어나갔어. 상금으로도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 유골은 월미도 어디에 틀어박힌지 몰라요. 내가 밟으면서도 혹시 이 자리 밑에 우리 아버지 유골이 있지 않나. 1950년 9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를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폭격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월미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 보이죠. 이 집돌이 이렇게 쭉 올라간 거 하고 밑에 이렇게 쭉 있는 거 하고 이쪽에 이제 창고로. 지금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뒤바뀌어버린 고향 땅 월미도. 역사의 물결이 휩쓸고 간 이 작은 섬에는 아직도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그날로부터 70년, 그 세월을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곳 월미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천의 명소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이름난 관광지지만 이곳 월미도는 6.25 전쟁의 풍파를 겪어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곳 월미도 그린비치에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빛나는 전승으로 기억되는 인천 상륙작전과 월미도. 하지만 이곳에서 전혀 다른 기억을 나눈 채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월미도 폭격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치러지는 위령제. 희생자들을 위한 영령들에 대한 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100여 명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인데요. 슬픈 날이고 만 70년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하자면 당한 거예요. 누가 제사를 이렇게 드릴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 동네 살았던 분들이 이분들 그래도 기억해서 이분들의 제사라도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름조차 밝혀지지 못한 채 쓰러져간 사람들.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있었으면 저도 죽었지 없는데 어머니가 그냥 만삭이다. 외갓집 성도회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살던 집에 먹을 거 가지러 오셨다가 그 변을 당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아버님이 유골을 못 찾았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생각하면 참 힘든 세상 살았죠.
전쟁은 잔인하고 삶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기억만큼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이범기 할아버지는 종종 옛 마을터인 월미공원을 찾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동네 법관이지 말이죠. 가운데. 예? 가운데 있었고, 예. 아침에 비행기가 요리 넘어와가지고, 여기 한 발 갈기고, 이쪽 좀 한 발 갈겼어. 제일 먼저 함재기 첫 비행기가. 걔네들이 오는데, 그 네밤탄을 2개씩 달고 왔어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 5일 전인 9월 10일 새벽 6시경. 느닷없이 날아온 미군 전투기가 월미도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지면서 꽝 소리 나는데 꽝소리는 크게 안 나요. 펑 소리만 하더니 그냥 불이 일어나고 불. 3시간에 불보다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개포 쪽으로 뛰어나가 도망 나왔지. 정말 빨가벗다시피 하고 나온 거지. 잠옷바람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선 다 탔어. 그냥 쫙 다 탔어. 그 네판탄 그거 터뜨려서.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은 네이팜탄. 마치 불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온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자 주민들은 갯벌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갯벌 바닥에서 어디가 숨을 데가 없어. 그 갯벌로다가 전부 문질러가지고 투배기를 했지. 우리 이제 갯벌 가니까 이제 물이 막 들어오잖아. 걔 어떻게 그냥 그 물속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고개만 들고 계속 폭격하는 거야. 배기는 그러더니 내중에 그냥 막 시간포 사격을 막 하더라고. 막 이야 걔네 보고 막 떨어져는 바닥에 떨어지는 기관포탄 포탄 떨어진 소리가 퍽퍽퍽퍽 소리 나. 반나절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95개 네이팜탄을 쏟아부은 폭격.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닷가보다 다 뛰어 도망가는 사람들을 비행기가 기관포 사격했어요. 기관포 사격까지 해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널 떼고 그래가지고 팔이 떨어진 사람에 머리에 얻어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에 한 50m 정도 그렇게 낮게 날아와서 그냥 드락 하고 쏘면서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요. 4대씩 그렇게 삥 돌아서 또 돌아오면서 또 그렇게 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았어.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달아나던 주민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정도 높이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보이는 정도니까, 난 약해 떴지. 예. 고도가 내 생각에도 벤서 얼굴이 보일 정도야. 야치 떠가도 때는 50m한테 70m 이 높이가 그밖에 안 들어갔대. 그렇게 야치 떠가지고.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저공비행하며 기총소사를 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 당시 미군 제1해병 비행단의 항공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번 500피트, 약 150m 상공에서 폭격을 한 것 외에는 모두 100m 이하의 높이에서 폭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높이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것. 하지만 총탄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기다리는 건 잿더미가 돼버린 마을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다 타서 새까맣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근데 시신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게 새까맣게 탄 시신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를 보셨대요. 치아에 별표로 된 그 치아가 있었대요. 그거 보시고 이게
네 아버지구나. 태우기에는 삼남매가 그냥 한 대 덩어리 가져서 다 탔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 둘을 다 이렇게 안고 그냥 다 나중에 이제 식구들이 가서 다 끌어다가 그냥 흙만 덮어서 해놨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상륙작전 해가지고 탱크랑 그냥 뭐 포크레인 그런 저기 그런 게 와가지고 그냥 다 모조리 그냥 찌밟아서 거기서 죽은 사람 월미도 사람들은 육을 하나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 120가구 600여 명이 거주하던 마을을 반나절 만에 초토화시킨 폭격. 혹시 미군은 월미도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같은 폭격을 가한 것일까? 미군 항공 공격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폭격의 목적은 월미도 동쪽 지역의 전소 또는 집중 폭격.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월미도 동쪽에는 민가 수십 호와 미군 주둔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가하고 그 미군들이 지어놓은 막사하고가 한 50m 차이밖에 안 돼, 거리가. 그러는데 거기는 폭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응? 1948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미군 주둔지와 마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역사를 기록한 인천시사에서도 1946년 국방사령부 지시에 의해 미군 기지가 설치됐으며 라이스 소령이 사령관으로 취임했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그 일본군의 기지로 쓰였던 자리를 미군이 접수해서 그 월미도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던 자리가 바로 월미도 주민이 사는 동네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무자들이 필요했을 때 월미도 주민들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했던 거죠. 세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당시 미군은 적극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월미도 정보 수집 임무를 맡았던 크라크 대위가 월미도에 있는 인민군 병력을 1000명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정보국장이었던 고 한명수 제독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월미도에는 4문의 고사포와 400여 명의 인민군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명수 소령이 이끄는 해군 첩보대는 월미도와 인천의 북한군 배치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미 극동군 사령부 소속의 클라크 대위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인민군이 400명이라고 합니다. 한명수 소령이 보고한 인민군 수는 400명. 그렇다면 클라크 대위는 왜 사령부에 1000명의 인민군이 있다고 보고한 것일까? 작전을 개시할 때 1000명이라는 적군은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전을 한 것 같아요. 아예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했고 1000명이라고 간주하고 작전을 수행했어요. 다시 말해 인민군 400명뿐만 아니라 당시 월미도 거주민 600명을 더해 총 1000여 명의 적이 월미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폭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7시간 분량의 미군 폭격 관련 영상을 수집한 전갑생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군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당시 월미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주목해봐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월미도 주민들이 인천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월미도에서 피신해가지고 피신이 아니라 포로로 잡힌 거죠. 포로로? 네. 인민군의 포로로? 아니죠. 미 해병대의 포로로. 미 해병대는 그 인천이든 서울이든 일단 북한 인민군의 점령하에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일단 적국민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 해병대는 일단 월미도든 인천에 있는 민간인들을 일단은 적으로 간주했어요. 전갑생 연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해병 1사단은 민간인도 모두 전쟁 포로로 취급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월미도 폭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작전 계획 자체 내에서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예비 조치라든지 미 해병대에서 이제 그 포로 처리 어떤 그 지침에서도 보면 이 인천이나 이렇게 월미도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일단 적으로 간주한 부분들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보면 이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랄까요.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지 않았다는 게 이 민간인 피해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월미도 폭격을 시작으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을 감행한 국군과 유엔군은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어땠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손꼽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유럽 탈환을 이끌어낸 이 성공적인 작전 뒤에는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북서부의 아로망쉬 해변. 이곳은 지상 최대 작전으로 일컬어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시작점이 됐던 곳으로 연합군이 이용했던 항구의 잔해가 지금도 해안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D-Day. 2200대 이상의 연합군 폭격기가 폭격을 쏟아부으며 시작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유타 해변부터 소드 해변까지 80km에 달하는 해안으로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긴 하루로 불리는 상륙작전 첫날. 연합군 병력 8만 7천여 명이 상륙하여 유럽 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결국 프랑스 해방과 동시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숨통을 죄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6년이 흐른 지금 이미 죽은 자와 곧 죽을 자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마하 해변은 평화로운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취재진은 해안에서 11km가량 떨어진 캉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중의 한 곳이었는데요. 캉에 위치한 생장교회, 이곳에는 폭격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Et cette église est le symbole du drame de la bataille de Caen entre le 6 juin et le 18 juillet 1944. Autour de 3000 personnes qui sont mortes soit pendant le bombardement, soit à cause des suites même du bombardement. 연합군은 500여 대 폭격기를 동원한 대폭격을 감행했고 캉은 도시의 70%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다는데요. 바로 폭격 희생자 명부입니다. Madame Potier-Mère, décédée le 6 juin, donc 7 avenue Sainte-Anne, le corps non retrouvé brûlé sur place. Comme expression pulvérisée sur place, ça montre l'horreur des bombardements. 캉 씨는 전투 중 사망한 병사가 아닌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당시 한 시민은 이 같은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Mademoiselle Vanier, monitrice et bras droit de Madame Saul, des vagues et des vagues de bombardiers survolent Caen. Nous avons le cœur serré en pensant à ceux qui recevraient leur cargaison fatale. Des bruits sourds faisaient vibrer portes et fenêtres. Les fusées éclairantes mettaient l'angoisse au cœur, pendant que de forts grondements venaient de la mer. Au matin, ils sont environ 500, des familles entières avec de jeunes enfants, des isolés, des personnes âgées dont certaines sont malades.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히 전하는 기록들.
또한 취재진은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상륙작전 당시 16살이었던 콜레트 씨. 그녀는 캉에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D'anciens combattants, un régiment qui arrive, ça fait du bruit quand même. Là, bon, vous avez les estafettes qui arrivent en moto, vous avez ensuite les chenillettes, après vous avez les chars, enfin oui. C'est vrai qu'à l'âge que vous avez, heureusement, vous n'êtes jamais allé. Il y a une énorme différence entre un bombardement où tout un quartier s'écroule, ou un tir d'obus, où vous avez un endroit précis où tombe l'obus, qui fait des dégâts aussi, mais ce n'est pas du tout le même bruit.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린 폭격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Il y avait tout ce qui était matériel, automobile, transport, tout avait été ou réquisitionné, ou il n'y avait plus rien. Les ouvriers, ils étaient ou mobilisés, ou prisonniers, ou morts. Il y avait plus. C'était niet, rien. 연합군에게도 독일군에게도 캉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전력을 캉 방어에 집중 투입했고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도원 건물을 청사로 사용 중인 캉시청. 이곳에서 기나긴 공방전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Vous avez ici par exemple une carte qui sectorise les différents centres d'accueil pour les réfugiés, pour les civils de la ville de Caen. Ici, tout le quartier Saint-Jean va être ravagé par les bombardements. Il ne va presque rien rester debout après le passage des avions à Les bombardements à l'époque sont malheureusement très imprécis. On largue des milliers de tonnes de bombes dans l'espoir que l'une d'entre elles ou plusieurs d'entre elles touchent l'objectif. Mais ce sont vraiment ce qu'on va appeler des bombardements de tapis de bombes.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폭격에 시달렸던 캉 시민들. 그들은 집을 잃고 수도원을 찾아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 장 쾌양 씨는 폭격이 무서운 것은 바로 무고한 희생을 셀 수 없이 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nfin, pas tout seul, avec une collègue. Une grande partie des bombardements n'ont pas été très utiles. Tout le monde le reconnaît après coup, y compris d'anciens militaires ayant participé à la bataille de Normandie eux-mêmes. Ils expliquent que ça n'a pas beaucoup ralenti les Allemands, alors que théoriqueme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c'est un peu plus de la moitié des victimes, des 60 millions de morts, qui sont des civils. C'est la première fois qu'on obtient un ratio pareil, si vous voulez. 캉 전쟁 기념관. 이곳은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회상과 전쟁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2차 대전부터 본격화된 공중폭격.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는 비대면 살해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En fait, il y en aura plus de 20 000 et probablement environ 60 000, 80 000 blessés. C'est en gros le ratio. 3 blessés pour 1 mort dans ce type de guerre. Essentiellement, les gens sont morts, comme en Corée d'ailleurs, des bombardements. Mais c'est vrai absolument partout dans le monde. 캉을 비롯한 노르망디 지역의 도시들은 민간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ertes, il y a eu des horreurs et qu'il faut surtout pas refaire, mais d'un autre côté, c'était quand même des nations qui se battaient pour leur survie. Il n'y avait pas d'autre mot. Soit c'était eux, soit c'était nous. C'est vraiment le principe de la guerre totale en fait. Et même quand on revient ici, on se dit il faut arrêter ça, même si c'est pour la survie d'une nation, il faut arrêter parce que 35 millions de victimes civiles, il faut arrêter ça quoi. 노르망디의 작은 항구 도시 르아브르. 현대적인 건축물이 인상적인 이곳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훌륭하게 재건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아브르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 보관소.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80% 이상 붕괴됐던 르아브르. 이 도시는 건축가 오기스트 페레의 계획하에 20년에 걸쳐 재건됐고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당시 르아브르는 계속되는 공습으로 초토화되면서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집을 잃고 도시를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과거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르아브르. 이들이 힘을 쏟고 있는 작업은 신원불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On a entrepris ce travail de recensement des victimes civiles depuis quelques années avec Stéphane Lobruto dans la perspective effectivement de mettre à disposition une liste aussi complète soit-elle. On sait qu'on aura beaucoup de difficultés à aboutir à une liste complète parce que d'abord on a des inconnus, on a beaucoup d'inconnus qui sont décédés, on a des personnes disparues, inconnues. Malgré tout, depuis que le travail a été entrepris, on s'est rendu compte qu'on pouvait établir certaines choses, c'est-à-dire qu'on pouvait être beaucoup plus précis qu'on ne l'était jusqu'à présent. 연구자들은 네이팜탄을 이용한 무차별 공격에 희생당한 민간인들에 주목합니다. 네이팜탄은 곧 초토화 작전의 상징이죠. C'est une méthode d'assassinat massif qui est monstrueuse comme le napalm. Mais ces gens-là, qu'est-ce que je vous dise, ce sont des victimes. Au moins on peut leur consacrer ce mot-là. Vous êtes des victimes. Soldats, c'est autre chose. 네이팜탄을 이용한 초토화 작전의 피해는 6.25 전쟁에 이르러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미도에 이제 폭격했던 비행기가 이 비행기예요. 9월 10일에 있었던 월미도 폭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쪽 날개에 네이팜탄을 장착한 미군 전폭기들이 월미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인천 앞바다고 여기 월미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날 사용된 네이팜탄은 총 95개.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새카만 주검이 됐습니다. 네이팜탄은 특정한 사람이나 건물을 노리는 게 아니라 대상 지역 전체를 겨냥합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데요. 1950년 9월 10일 이후로부터 그 네이팜탄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초토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7월 달이나 8월 달보다도 9월 달에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것은 도시를 아예 즉 폐허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작전에 사용했다. 미군이 6.25 전쟁 3년간 한반도에 투하한 네이팜탄은 무려 32,357톤. 다시 말해 인천 상륙 작전은 초토화 폭격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취재진은 인천 상륙 작전과 관련한 새로운 기록을 발굴한 남보람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은 기록일까? 이게 진센코 옐로우비치 돼 있잖아요. 인천의 평색 해안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실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그 1945년 9월 8일에 이제 미 제24군단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만든 소리들이에요. 6.25 전쟁 발발 5년 전 월미도를 비롯한 인천에 대한 조사를 마쳤던 미군. 실제로 조수 간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은 물론이고 항만 시설과 도로까지 표기된 지도도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이제 진주를 했잖아요. 그게 45년 9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945년 9월 8일에 미 제24군단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6.25 전쟁 발발 이전에,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상륙작전 개시 이전에 인천에 대한 굉장한 검증된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미군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대표하는 한 장의 사진. 하지만 사진 속의 사다리 역시 몇 년간 축적해온 정보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5,000분의 1의 도박이었다. 작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하나의 모험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은 지금 여기 있는 1945년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어디로,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가야 작전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들어간, 성공의 가능성을 미리 점치고 들어간 작전이었던 거예요. 즉 인천 상륙작전은 미군의 경험과 정보가 총망라된 작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월미도였던 겁니다. 미 해군 기록에 따르면 제1해병사단 사령관 스미스 소장은 월미도를 전체 작전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월미도는 성곽전투소 곡성과 같은 그런 유리점을 제공합니다. 즉 인천에 접안하는 병력들에서 측면과 후방에서 사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유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월미도를 제압을 하고, 해발 108m의 월미산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일개 중대 병력과 박격포 등이 배치돼 있어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9월 10일부터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부 예하에 있는 그 공군기들이 이때 이미 출격을 해서 9월 10일 하루에만 3차례 폭격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네이팜탄을 썼죠. 그래서 월미산이 전부 다 이제 수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폐할 수가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단숨에 역전됩니다. 인천 상륙 13일 후인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월미도 주민들에겐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돌아서고 바로 미군이 들어왔어요. 독교 후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9.28 수복 이후에도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앞에서 그냥 미군들이랑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기관총 들이대고. 불타고 남은 집이라도 찾아가 보고 싶어도 마을은 이미 미군에 점령된 상황. 오갈 데가 없어진 주민들은 인근 얼음 창고와 다리 옆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거기서 보초를 쓴 거예요. 칼빈총 들러미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4m 정도? 그 앞에다가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맞으면서 이게 쫙 튀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피가 줄줄 나더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그렇게 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 들어오려고도 못 들어가고 도로 찢겨서 나가고. 진정서거든요. 미군의 저지로 마을 출입이 가로막힌 주민들은 동가식 서가숙하는 생활에 지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귀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여러 차례.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데요. 귀향을 요구를 했죠. 우리는 고향에 들어가고 싶다.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 철수하면 들어가게 해주마. 1971년 월미도 미군 철수가 발표됐지만 주민들은 고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유교라는 거는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국민이나. 그러나 지 고향 지 땅은 다 찾았어요. 월미도 사람만 지금 고향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70년 동안. 미군이 나가면서 제2의 함대한테 인천 월미도를 또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대가 있으면서 그 월미도를 다 국방부 땅에를 만들어 놓고 인천시에다가 800몇 억에 팔아먹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그게 공원화가 되니까 민간인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이거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니? 물론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고향을 북쪽에 두고 있는 월남민들은 아직 고향에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월미도 원주민 사건은 바로 월미도가 지척에 있는 곳인데도 원주민들이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받고 귀양 조치를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무는 수령 240년이 넘은 느티나무입니다. 포탄에 맞아 반으로 쪼개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곳 월미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민 15,000명 이상이 희생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팔레지로 향하는 길. 취재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7세였던 베르나르 씨와 동행했습니다. On va arriver à l'endroit où on était. À la gare là. Parce que c'était souvent bombardé la gare, là. Pas la gare mais la ligne de chemin de fer. Il y avait les ravitaillements de munitions. Là-bas à peu près j'étais réfugié, tu vois, là-bas au canyon, à tout. Là-bas. 베르나르 씨와 함께 도착한 곳은 팔레즈 포위전 기념식 현장. 유가족과 참전 용사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On rend hommage surtout à ces soldats qui sont venus nous libérer. Si on est libre aujourd'hui, c'est grâce à eux. Et c'est l'important, c'est de leur rendre hommage. Et le devoir de mémoire, ce qui est important, c'est parce qu'il faut transmettre aux jeunes générations qui, eux, grâce à Dieu, ne connaîtront pas de guerre, on l'espère, tout du moins sur notre territoire. 잊지 않고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하지만 전쟁과 폭격을 경험한 이들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 팔레지에서 벌어진 포위전 또한 그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시작된 오버로드 작전의 결정적인 교전이었던 팔레즈 포위전. 이 전투로 연합군은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Ma mère nous a envoyé se coucher et on a été réveillés par un bruit sourd. Les premiers bombardements sont tombés sur la route de Caen. Et nous, on était en contrebas. Saint-Laurent, c'est en contrebas, c'est un faubourg, là. Donc, il avait fait une tranchée avec un tonneau, le gros tonneau. Et on se couchait dedans, donc on était comme ça. 승리의 전투로 기억되는 도시 팔레즈. 하지만 도시는 80% 이상 무너지고 시민들은 도시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팔레즈는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붕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에 힘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Des fonds de reconstruction, dits de reconstruction, ont été apportés à la ville de Falaise, comme toutes les villes bombardées. Dans le cadre de la reconstruction, les États-Unis d'Amérique ont apporté énormément de fonds qu'on a appelés les fonds de reconstruction. La ville a été reconstruite avec l'aide des habitants, des entreprises locales. Tout le monde s'est retroussé les manches pour réussir cette reconstruction. 또 하나 팔레즈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기록 작업입니다. 이곳 팔레즈에는 유럽 최초로 건립된 민간인 희생자 추모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L'idée, c'était de présenter une autre façon de dire, de raconter l'histoire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Mais on avait tendance à oublier que pendant la bataille de Normandie, eh bien, les civils sont au cœur de cette bataille, comme ils le seront au cœur d'autres zones de combat en France ou dans le monde entier.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 민간인 희생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일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Très fier de quoi? Très fier que eux, des anonymes, on leur ait donné la parole. C'était pas, voilà, c'est ce que je dis toujours, c'est la façon dont aussi on a avancé, dont on a raconté l'histoire. On n'est pas des héros, mais malgré tout, on a quelque chose à transmettre et à raconter.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를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기록 사업 중의 하나라는데요.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도록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La cicatrice, elle est moins vive. Elle reste là, elle est guérie. Je pense que la cicatrice aujourd'hui des Falaisiens, elle est guérie. Pour ceux qui sont des Falaisiens historiques, hein, les gens qui viennent de l'extérieur, les néo-Falaisiens, bon, ils apprennent comme vous aujourd'hui avez appris ce qui s'est passé à Falaise à l'époque. 월미도 귀향 대책위원회 모임이 있는 날.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오셔. 어쩜 이렇게 더운데. 아니야, 이거만 봐, 이거. 오로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간 함께 해오고 있는 모임.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요분 한 분만 남았어. 전천봉 아저씨만. 이분의 아버님이 우시경이실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여기는 말하자면은 손자야, 손자. 그러니까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손자부터 시부모님의 뒤를 따라 모임을 찾았다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고향에 들어가시려고 요 밑에 다 사셨어요. 그러다가는 우리 아버님은 72년도에 들어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한 4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래서 고향에 못 들어가시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다 안타까운 거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폭격의 진상을 밝힌 것이 지난 2008년. 지난해 피해 주민을 위한 인천시 조례가 통과됐지만 귀향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인데요. 1km만 들어가면 내 집 터인데 1km를 못 들어가고서 있으니 답답하지 사실. 예. 이렇게 오랜 기간 싸우면 좀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포기? 아니, 그런 생각이 없어. 예. 죽을 때까지 해보자 하는 식이야 우리도. 지난 5월 2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해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사 등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다시 재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기록들을 남겨서 후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웅담으로, 때로는 가장 성공적인 전사로 회자되고 기억되는 인천 상륙작전.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 잊혀지지 않고 기억돼야 하는 월미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월미도 살았다는 죄죠. 다른 게 아니라 월미도 살았다는 죄예요. 그게 월미도에서만 안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겠고, 그렇게 6월도 못 찾을 일도 없고 고향에 못 들어갈 일도 없고, 월미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지금 몇 가지 한이 묻힌 거예요. 내 고향
살던 고향 내 고향 살게 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것이 귀향입니다. 오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월미도 원주민의 소원은 귀향이에요. 귀향.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귀향이에요. 월미도 작은 마을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 때입니다.